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GIS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과학 연구 예시로 서울시의 이민자 유입, 권영외상센터, KTX 도입의 지역 파급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연구에서는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외국인 유입 분포와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행정동 경계 벡터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이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각 행정동별로 외국인의 유입량을 테이블로 나타내고 이 변화를 색깔로 구분하여 지도에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유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GIS 프로그램인 QGIS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원래 서울에 살던 한국 사람들, 즉 내국인의 이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빨간색이 유출을, 파란색이 유입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약 10년간의 인구 이동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QGIS를 활용하면 시간에 따른 인구 이동 패턴 등의 변화를 색깔로 나타내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복잡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행한 또 다른 연구로는 한국의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권역외상센터 접근성에 집중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이국종 교수는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스템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골든타임이란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1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역외상센터까지 환자가 1시간 안에 도달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때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즉 권역외상센터의 골든타임 내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응급 환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오는 것을 고려하여 권역외상센터를 기준으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을 파악하였습니다. 차로 이동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듯 저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이동 시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까지 차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GIS 프로그램, 파이썬 코딩, 내비게이션 데이터 업체에서 제공하는 API 등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읍면동들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까지
차로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들입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위치는 병원 모양 아이콘으로 표시했는데 보시다시피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의 읍면동이 권역외상센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경상남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큰 도시 주변은 이런 문제가 덜한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권역외상센터가 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를 보면 제주시에 위치한 한 권역외상센터로부터 동쪽과 남동쪽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표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도를 통해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정보인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도를 그려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더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QGIS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권역외상센터에서 모든 읍면동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약 4,000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권역외상센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읍면동에서 모든 권역외상센터까지의 거리를 모두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읍면동에서 제주도가 아닌 지역의 권역외상센터의 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이 차로 이동할 때에도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각 읍면동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세 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찾은 후 그 세 곳까지의 거리를 QGIS로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세 곳의 권역외상센터까지의 거리 중 차로 이동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을 선택하여 이동 소요 시간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4,000개의 읍면동에 대해 약 12,000번의 소요시간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계산을 일일이 수동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동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 연구는 지리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 접근성에 대한 수치를 계산하거나 지도로 표현하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KTX가 도입된 지역의 경제활동 파급 효과를 관찰한 저의 연구에서는 GIS 데이터로 야간조도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라스터 데이터이며 사용한 한국의 읍면동 경계 자료는 벡터 데이터입니다. KTX역의 위치는 포인트 벡터, 즉 특정 점을 나타내는 벡터 데이터이고 읍면동 경계는 폴리곤 벡터 데이터입니다. 이 두 벡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KTX역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QGIS의 벡터 기반 패키지를 이용해 이러한 거리 계산이 가능하며 이전에 보여드린 모든 연구들 역시 QGIS를 통해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수행한 대부분의 작업을 실제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도를 그리는 작업 역시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야간 조도를 보면 1994년과 2013년 사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에 비해 2014년에는 수도권의 빛의 밝기가 확실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빛 또한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은 도시에서도 빛의 밝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들은 KTX의 도입이 그 지역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KTX역이 위치한 부근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입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과 그 위는 김천구미역입니다. 이 두 곳에 KTX역이 있고 이 경계는 벡터 데이터로 읍면동 경계입니다. 야간 조도의 픽셀들은 그 범위를 약 1km 곱하기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읍이나 면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 읍이나 면은 평균적으로 약 8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내의 동들은 그 크기가 1km 곱하기 1km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야간 조도를 동 단위로 측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도도 제가 GIS 프로그램으로 그린 것인데 1994년에서 2004년 사이, 즉 KTX가 도입되기 전 10년 동안 같은 위치의 픽셀의 빛의 밝기 변화를 보았습니다. 빨간색은 빛의 밝기가 그 기간 동안 증가한 것이고 파란색은 빛의 밝기가 감소한 것을 나타냅니다. 대구와 김천구미역 사이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빛의 밝기가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빛의 밝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원래 빛의 밝기가 감소가 있던 지역이 KTX 도입 후에 큰 폭으로 빛의 밝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KTX 도입이 그 지역의 야간 조도,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예시만으로 KTX 도입이 빛의 밝기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다음으로 보여드릴 그래프에서는 각 읍면에서 가장 가까운 KTX역까지의 직선 거리인 X축과 그 읍면동의 평균 빛의 밝기인 Y축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평균 빛의 밝기는
해당 음면동에 속하는 야간 조도 픽셀들의 밝기값을 모두 더한 후 그 픽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즉, 특정 음면동의 야간 조도를 대표하는 값입니다. 야간 조도 픽셀의 밝기값은 0에서 63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각 음면동의 평균 야간 조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KTX 도입 전과 후에 야간 조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가 도입되기 전에도 큰 도시 근처, 즉 KTX역이 가까운 곳이 더 밝은 야간 조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큰 도시와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따라서 더 밝은 야간 조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KTX가 도입된 후에는 전반적으로 야간 조도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폭이 KTX역이 가까운 곳일수록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KTX역과의 거리에 따라 야간 조도의 증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KTX 도입이 주변 지역의 야간 조도,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관찰된 상관관계 패턴이며 이를 통해 KTX 도입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중차분법 등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더 엄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해야 하고,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중차분법을 활용합니다. 만약 KTX 도입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야간 조도가 증가했다면 이 그래프의 선들은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수직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즉, 절편만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KTX역과 가까운 곳일수록 야간 조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므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KTX역이 가까운 곳에서 더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